쿠팡이 미쳤다. 세상에 이런 한국인이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강하죠. 저는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쿠팡이 미쳤느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쿠팡이 세계 최대 명품 의류 플랫폼 파페치 인수했습니다. 5억 달러에 우리 돈으로 6,500억 원을 들여서 인수했습니다. 야, 이거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저는 솔직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사업을 하는 것 중에 말입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말입니다. 현대자동차 빼고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이 우리가 있나요? 제가 봐서는 글로벌 시장을 제대로 장악하는 기업은 삼성전자의 D램이라든가 IT 기술이라든가 현대자동차의 자동차라든가 이거 외에는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많은가요? 아직까지 저는 크게 안 보입니다. 그런데 쿠팡이 바로 이 파페치라는 명품 의류 플랫폼을 인수했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전 세계 명품을 말입니다. 온라인으로는 이제는 쿠팡이 판다는 뜻이 돼요. 이제는 쿠팡이 판다. 작년에 매출액 보세요. 23억 1668만 달러입니다. 3조 280억 원 정도 됩니다. 매출액이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앞으로 클 거를 생각을 하면 이거는 진짜 미쳤다고 봐야 됩니다. 게다가 국내에서 말입니다. 온라인 유통 플랫폼으로 1등을 달리고 있잖아요. 여기에다 이제 명품을 껴얹어서 세계 1등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플랫폼 하나를 가진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벌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말입니다. 이 파페치는요. 에르메스나 루이비통이나 샤넬이나 이런 3대 명품뿐만 아니라 400여 개가 넘는 명품이 입점해 있고요. 이게 매출액이 미국에서 5억 1219억 달러가 일어납니다. 22%가 일어나고요. 영국에서 2억 5827억 달러 그러니까 11%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타 190개국입니다. 기타 190개국. 기타 190개국에서 15억 4622만 달러 67%가 일어납니다. 매출액이. 그러면 여러분 지금 수만 보더라도 192개국에 지금 명품을 판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요. 이 플랫폼을 장악한 기업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말입니다. 명품, 부자들의 어떤 소비 행태를 장악한다는 뜻이니까 저는 쿠팡이 미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한국인이 세상에 한국인이 이런 일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한국인이 이렇게 크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제가 대우 김우중 회장이 바르샤바에다가 FS 자동차 공장을 지으면서 세계 경영에 어떤 화두를 던졌었거든요. 그 당시 제가 기자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물론 무리한 투자 때문에 대우가 끝까지 가지 못했기는 하지만 세계 경영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사실 감동을 많이 받았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삼성은 어렵사리 고생해서 세계 경영을 지금 달성을 했다고 보시고요. 현대자동차도 수많은 실패 후에 지금 세계 경영에 나섰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쿠팡이 파페치를 인수함으로 해서요. 저는 단숨에 말입니다. 세계 경영에 나섰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게다가 앞으로 늘어날 걸 생각을 하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발전 가능성이 굉장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말입니다.
세계의 개인 명품 시장이 4천억 달러, 520조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겨우 말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온라인 침투율이 20%밖에 안 돼요. 20%. 굉장히 낮잖아요. 앞으로 명품에 대한 온라인 침투율은 더 커질 겁니다. 2030년에 베이닝 컴퍼니 같은 경우는 30%로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거든요. 저는 이거보다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쿠팡은 명실공히 명품 플랫폼으로서 자리를 잡아간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재고 때문에 사실은 문제거든요. 세계 경제가 지금 침체의 늪으로 빠져드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이기는 해요. 그러나 경제는요 항상 내려감이 있으면 올라감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세계 시장을 잘 점령했으면 좋겠다. 저는 점령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쿠팡의 꿈은 어디까지일지 저도 궁금합니다. 물론 앞으로 말입니다. 앞으로 이 쿠팡은요 결국 로켓 배송과 합쳐져서 더 큰 시너지를 낼 겁니다. 일단 대한민국이 플랫폼이 되겠죠. 명품만 하더라도요 이 명품을 이제는 로켓 배송으로 그렇게 쏟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이야기죠. 사실 한국 사람들 명품 좋아하거든요. 세계 1등입니다. 1인당 명품 소비액이 325달러입니다. 미국은 280달러고 중국은 55달러에 비하면 진짜 대단하죠. 우리나라 한국 명품 시장이 168억 달러예요. 이게 모건 스탠리가 예측한 거거든요. 20조 8천억. 이 시장에서 로켓 배송과 함께 시장을 운영을 해가면서 아마 쉽게 말하면 성공 모델을 만들어내겠죠. 그 성공 모델이 미국 시장으로도 번져지고요. 또 영국 시장으로도 번져지고요. 가능하면 주요국의 시장으로 번져진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글로벌 플랫폼을 확실히 장악해서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가 넓어진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것을 보면요. 참 오프라인 회사들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백화점들 말입니다. 대형 마트들 말입니다. 뭐 이마트든 롯데마트든 롯데백화점이든 현대백화점이든 아니면 신세계든 다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시장은 개혁의 드라이브가 강해지고요. 그만큼 시장에는요. 강자만이 살아남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유통업체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 이제 조금씩 심작이 되시죠. 여기다가 말입니다. 쿠팡이 우리나라에 이게 상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미국 시장에 상장한 의도가 기본적으로는요. 전 세계 시장을 본다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쿠팡을 지켜보면서요. 이게 어떻게 움직일지 한 번쯤 우리가 예측해 보는 것도요. 경제를 예측해 보는 것과 저는 다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쿠팡이 세계적인 어떤 모양새를 만들어낸다면 그리고 잘 성공시켜서 안착을 한다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요. 쿠팡처럼 도전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그들은 세계 시장에서 더 강한 한국인으로 거듭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요. 사실 많은 M&A를 봤습니다. 인수합병을 봤습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이렇게 플랫폼을 인수를 해서 시장에 어떤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쿠팡이 정말 미쳤다. 그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제가 봐서는 진짜 미쳤는데 잘 해야지 더 미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